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인구입니다. 좋아요. 네, 태백에 있는 황지고등학교로 왔습니다. 와, 남고였네요. 네, 남고네요. 그래요. 선생님도 남자 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 그쵸? 여고를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남고로 나왔습니다.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죠? 남고로 나왔네요. 어쨌든 남학생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좀 그러네요. 듬직하니 덩치도 좋고 딱 안 졸면 좋겠는데 안 잘 거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부법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난 믿지 않으니까 20년 교사 생활을 돌이켜보건데 고3 예비 고3이 열심히 한다? 아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할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 갈 거죠? 그래, 좋아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옛날에는 전략 따위 필요가 없었어. 그냥 죽자 사자 공부만 하면 됐었거든요. 선생님 1학년 2학년 때 뭐 미쳐서 살던 뭔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고3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시작해 3월 21일, 아직도 기억나는 3월 21일 날 공부 딱 시작을 했는데 모의고사 친 날이었어요. 3월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을 자고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는 삼령사락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삼령사락, 3시간 자면 영광을 볼 것이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3시간을 자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전략 따위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공부를 하면 돼.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풀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더 적게 자면 끝났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네, 전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험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능 이틀 전에는 교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수험생들도. 그래서 막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책을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트럭을 갖다 놓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은 책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주워가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손이 장난이 아니죠. 이제 뭘 찾고 있을까요? 막 이렇게 넘겨보면서 필기가 잘 된 거. 그런 책은 안 버려요. 필기한 사람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찾고 있을까요? 새 책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고3이 끝나기 이틀 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책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예비 고3이 공부는 무슨 뻥치지 마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통용돼요. 실제로 고3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이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내년에 여러분들도 참 책을 정리를 하면서 새 책을 많이 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새 책을 안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려면 기본적인 컨셉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의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34만 747명. 이 숫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의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3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 34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생각해서, 이건 정시와 수시를 합친 거니까 대학이 뽑는 숫자는 그런데 여기다가 전문대 20만 명 합치면 54만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학령 인구,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45만 명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대략 31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 재수생 16만 명 더하면 48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대학에서 몇 명 뽑는다고요? 54만 명이요. 6만 명은 6만 명만큼의 대학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때부터. 여러분들이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하고 대학 정원을 비교했을 때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적은 첫 번째 세대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등록금만 있으면 다 가요. 제발 저희 학교 와주세요. 대학 얼마든지 있어요. 숫자 못 채울 거거든요. 올해만 해도 대학 한 20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6만 명이면 그 정도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망토 정신 차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전략 자체가 실패를 하게 돼요.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189개 대학의 4년제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몇 가지요? 여기가 2학년이야? 여기 1학년이야. 그래서 저쪽 뒤쪽은 대답을 안 하는구나. 거기 뒤쪽 남학생들 몇 가지? 그래. 5가지 방법이에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밑에 나와 있는 기타와 논술은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여러분들 거의 없어질 거거든요. 전국에서 한 4,000명 정도 뽑을 거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1학년 학생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5가지. 근데 기타 전형하고요. 논술 전형은 워낙 숫자가 적어요. 올해 논술 전형으로 올해 논술 전형 최고 경쟁률 381대 1. 한 명 뽑는데 380명이 모였어요. 질문. 대학은 어떤 학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대학이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둘의 간극을 메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메우면 3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을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힘들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인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전형은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100명 중에 42명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건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통계고요. 그냥 대학 통계고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싶은 거라고요? 가고 싶은 대학이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보면요. 전형 방법 자체가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전형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요. 정시. 지금 2학년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지금 2학년들 기준으로 정시 29.5%예요. 서울 선호 15개 대학이요. 지금 1학년들을 기준으로는 30%요. 학종은 비슷한 전형이고요. 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논술, 기타, 교과. 교과 8%요. 지금 2학년.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요. 내가 가고 싶어라 하는 대학에서는 8명 뽑아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1학년 학생은요. 논술과 기타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늘어날까요?
지금 1학년 학생들 논술 기타가 없어지고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정시와 학종으로 갑니다. 두 가지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답이 나오게 돼요. 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냐예요.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에서 100명 중에 40명을 뽑아요. 42명을 뽑으니까 엄청 많이 뽑아요. 근데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안 뽑네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뽑을까요? 이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뽑아요. 1000명, 15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해서 대학을 진학하겠다. 그게 내 가고 싶은 대학이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죠. 정시냐 학종이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정시는요. 누가 강세를 보이냐면 어쩔 수 없이 N수생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만 놓고 보면요. 이건 작년 데이터고요. 올해 정시는 정시의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상위권 재수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시에서요. 이 데이터가 나올 때는 23%를 정시로 뽑았어요. 23%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요. 54%요. 재수생 13만 명, 재학생 40만 명일 때요. 54% 서울대요. 정시에서 N수생, 3수생, 4수생의 비율이요. 연대요. 58%요. 고대요. 64%요. 정시에서는요. N수생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면 갈수록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죠? 가면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시에서 재수생들, 3수생들이 N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남학생들이요. 남학생들 선생님 학교는 남녀공학이니까 물론 300명 중에 40명밖에 없어요. 남학생이. 여학교는 아니고요. 남녀공학이라고요. 남녀공학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여학생밖에 안 보이긴 해요. 300명 중에 40명이 여학생이니까 남학생이니까 남학생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걔들은 교실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더 힘들어. 근데 어쨌든 걔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하거든요. 남학생들이 대체로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전 정시로 재학생들은 진짜 힘들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개 들고 날 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전 정시 파이터예요. 뻥치지 마. 거짓말쟁이들. 정시 파이터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쌤 전 정시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질 않아. 그래서 전제를 하나 깝시다. 여러분 정시를 주장을 하려면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엉덩이 의자에다 붙이고 16시간 앉아있으면 정시파예요.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17년, 18년 살았는데 하루 16시간 책상에 앉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를 바래요. 정시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하면. 그게 기본이죠. 16시간이 기본이고요. 선생님은 맥시멈으로 공부를 해본 게 18시간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18시간 하고 일주일 동안 쌍코피를 막 흘리고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군 이러면서 17시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 정도면 정시 주장하셔도 돼요.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왜요? 지금 N수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걔들을 이기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한 정시 아니에요.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세요. 물론 왜 선생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이 데이터는 2018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 서울에 있는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서울에 있는 재학생 전체에
데이터예요. 그리고 국나사 국어, 수학, 나 탐구, 사회탐구의 성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사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참해서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이과생들 분발하세요, 재학생들. 첫 번째 보여드릴 건 평균 100분위, 국나사의 평균 100분위 볼 거예요. 평균 100분이면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죠? 평균 100분이니까 맨 앞에 98이면 재학생들 중에서 초극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극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최꼭대기에 있는 아이들 이 성적이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요,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죠. 평균 100분이 1등급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들 막 모의고사 잘 나와가지고 막 어깨 힘주고 있는 아이들 좀 죄송한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학평을 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랑 광주랑 빠지거든요. 거기에 상위권 학생이 12,000명이에요. 지금 성적에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3학년 올라가면요. 3월 모의고사요. 그거 찍고 이렇게 성적되는 거예요. 왜요? 6월 달에 재수생 들어오죠. 재수생의 요즘의 재수생들의 절반 이상은 상위권으로 보거든요. 옛날에는 20% 봤는데 지금은 상위권 재수생이 워낙 많아요. 쌤 그러니까 올해 재수하고 있는 학생도 작년에 수능에서 7개 틀렸거든요. 재수학원 바로 들어갔어요. 올해 2개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의 성적이요. 비슷하게 떨어지죠. 제일 심각한 건 1등급을 한 번 일생을 살면서 1등급 한 번 1, 2학년 때 딱 찍었던 아이들. 그게 지금 93에서 96 정도 되거든요. 평균 100분이. 얘들이 제일 심각해요. 얘들이 제일 빨리 나가 떨어지거든요. 대학을 못 가요. 그럼 뭐 할까요? 재수해야죠. 어정쩡하게 1등급을 맛본 아이들이라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재수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보기에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네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잤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빅데이터는요 대체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해서는 절대 성적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조건 딱 하나라고 했죠. 17시간, 16시간. 그게 아닌 한은 안 됩니다. 내신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평균적인 거예요. 한양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양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교과 내신이요. 맨 앞에 파이낸스 경영이요.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 1.02. 이제 이 1.02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떤 성적인지를 알죠? 30과목 정도에서요. 2등급 2개만 맞으면 되는 성적이에요. 나머지는 당연히 다 1등급이고요. 선생님, 그런 학생이 전국에 있나요?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은 많습니다. 걔들이 한양대 이런 학과를 갑니다. 파이낸스 경영 4년 장학금 주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1.0인데 한양대를 썼을까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1.02 내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전략을 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꿈꿀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거기서부터 출발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고등학교, 개별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처음 전략을 세울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선호대학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난 좋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뭐 봤습니까? 정시, 수능 귀신들이 사는 곳. 두 번째, 학생부 교과, 내신 귀신들이 사는 곳.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다운 전형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남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만 둘이고 첫째 아들은 대학생이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고3이에요. 이제 수능이 끝난. 좋은 데를 가겠죠. 아빠가 뭐니까. 그죠? 좋은 데를 가요. 좋은 데 갔고 좋은 데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첫째 아들은 워낙 지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아들은 선생님이랑 오만 전략을 짤 때마다 선생님을 되게 열받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야, 지난번에 그 책 학생부에 넣었니? 읽었어? 네, 아빠 읽었죠. 학생부에 넣었어? 아, 맞다. 깜빡했다. 나 정말 무슨 활동을 하든 기록을 하세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선생님도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기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고 기록을 안 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오해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오해예요. 상장이 몇 개 있어야 서울대를 간다고요? 108개 있어야 된대요. 이런 심각한 오해를 가지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전형이 되어버려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선생님이 내리는 전형은요, 궁금해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계속 궁금증을 던지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저 공부 못하는데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던지세요. 그러면 서울대 갑니다. 못 갈 게 없어요. 얼마든지요. 궁금증을 만들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을 학생부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전 상장 108개가 없는데요. 제일 많이 받은 황지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상장 많이 받은 사람 학생이 몇 개쯤 받을까요? 선생님이 본 건 몇 개일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부를 보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상장 제일 많은 학생부. 여기 108개가 있는데 무슨 저기요. 선생님 쟤 좀 끌고 가주세요. 충격적인데? 몇 개요? 선생님은 300개까지 봤어요. 근데 더 웃긴 이야기요. 300개를 상을 받은 그 학생은요. 서울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근처에도 못 갔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이런 이상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무식한 거거든요. 몇 가지의 질문만 던지면 돼요. 이게 학종형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몇 가지 질문이요.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 100개 이상인 학생은 과연 몇 명일까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00개 이상 과연 몇 명일까요? 2명. 2명의 저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봐야 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평균이 몇 개라고요? 30개요.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상을 받은 개수 30개. 5학기로 나눠야 되니까 학기당 몇 개? 6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다라고 대부분 다 많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잖아요. 학생부 교과 우수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미 5개.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활동 많이 하고 상 많이 받아야 학종으로 간다는데 되게 무식한 거예요. 엄청 무식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다 가요. 가는 학생은 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상 많이 받고 활동 많이 했는데 떨어지는 학생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상을 108개 받은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평균이 30이래요. 그러면 상을 1개, 빵개 받은 학생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이요. 그래야 평균이 30이 나오죠. 이 말 무슨 말인지 황지고등학교 학생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만 알아들었나? 이해됐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상을 하나도 안 봅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왜요? 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상 받은 아이가 진짜 대단해 보일까요?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학에서 상 준 게 아니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상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의미가 있는 상은 전공과 관련된 상이겠죠.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에요. 이런 오해를 제거하고 나면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활동이 많다, 내가 뭘 많이 했다, 내가 이걸 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포인트일까요? 이제 차근차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아닌 인간이 가는 전형, 학종. 대학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우리 대학에서, K대학에서요. 정유빈 쌤이 나온 그 대학. K대학에서 학종에서 우린 이런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뉴의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런 학생은 존재할 수 없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학생이요? 없어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미 학생이 아니죠. 완벽한 성인군자죠. 그런 성인군자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해놓은 말이에요. 선언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이런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선생님이 굳이 K대학을 갖고 온 이유는 189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뽑고 싶은 학생은요. 어떤 학생이냐면요. 이런 학생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에요. 왜요? 왜요? 잘 생각해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대학에 가서 등록금 내는 건 다 똑같아요. 누구를 뽑아도 등록금은 돼요. 근데 내가 그 학생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 학생이 나중에 졸업해서 정말 유명해져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뽑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대학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합격해서 등록금 2배 낼 거예요? 그러면 경매 붙여야죠. 그죠? 등록금 3배, 4배, 전 10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등록금 다 똑같이 내요. 대학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이게 목표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각각이 어떤 게 빛낼 수 있을 것인지를 명시를 해놨어요. 서울대학은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요. 계속 궁금해하는 아이요. 야, 너 주변에는 왜 다 자고 있니? 네가 문제인 거 아니야? 양쪽을 좀 어떻게 좀 해봐. 자, 서울대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면 어떤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아이예요. 연대나 고대는 학업 능력,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자기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 재단, 한양대학교 재단이요. 한양대학교 재단은요. 자기주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 및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학생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학생을 통칭해서 팽수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학생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학종에 대한 이해가
엄청 업그레이드 돼요. 자, 선생님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수하다라는 단어는요, 선생님이 쓸 때의 의미와 여러분이 있을 때의 의미와 학교 선생님이 쓸 때의 의미와 대학 교수들이 쓸 때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공통적으로 칭했네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똑같은 사람 얼굴이 떠오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어머니는 학생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수함을 개발하면요, 여러분 대학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누가 생각하는 우수함이어야 돼요?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함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내가 우수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학종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우수하다는 걸 자꾸 주장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그걸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평가 요소인 학인 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 6개 대학이요 모였어요. 선임입학사정관, 부선임입학사정관이 12명이 모여가지고요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종에서의 평가 요소는 이런 거야 라고 동의한 게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인정한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학종 준비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학종의 평가 요소가 이래 우수함의 기준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인 전발을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평가 요소가 4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렇게 떠올라요.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도 있고 전공적 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는 완벽한 학생.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학생이 될 거예요. 꿈깨.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공적 합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 그 우수함이 돋보이는 학생, 아니면 학업 역량이 타고난 학생, 그러면서 인성을 좀 가지고 있는 학생. 이게 대학이 추구하는 평가하는 우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학생부를 쭉 펼쳐놓고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뽑아내 보세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나오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그 역량을 지금 2학년은 2학년 말 3학년 초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대학을 가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1학년은 아직도 기회가 있죠. 1학년 말 2학년 3학년 초 이렇게 해서 4개 학기 동안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어디에다 방점을 찍을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어제 이제 선생님이 어제 고대 일반 전형 합격자 1단계가 발표됐거든요. 어제 선생님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올해 이제 선생님이 매년 지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 선생님이 고려대학교를 4명을 썼거든요. 고려대학교 지원을 4명을 했고 4명 다 붙었어요. 어제. 웬만하면 붙어요. 안 붙는 학생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가끔 입학사정관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하면 돼요. 근데 잘 들어봐요. 선생님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등이 1.3, 4명 중에 내신 성적이 가장 좋았던 애가 1.3. 얘는 내신 성적도 워낙 좋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학생이 2.2,
세 번째 학생이 2.6, 2.7, 마지막 네 번째 학생이 3.2. 네 명 다 붙었어요. 앞에 2등급 때 초반, 중반, 후반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3등급 때 붙였어요. 왜요? 알면 붙어요. 준비하면 붙어요. 내신 등급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붙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세요. 전형 전체에 놓고 봤을 때요. 그 학생부 재학생들이요. 재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형은 학생부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90% 이상이거든요. 당연하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시, 수능 최저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독하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길은 선명해요. 수능 최저 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한 몇 가지만 채워놓으시면 돼요. 거기 가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의 오해만 좀 해결하고 가도록 합시다. 학업 역량입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학업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내신이요. 이런 비학종형 인간 같으니라고.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우린 뭐라고 해요? 교과 전형이요. 여기에 의해서 말하는 학업 역량은요. 내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신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의 학업 역량은 뭐냐면요. 수학 능력이에요. 매스메릭스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얼마만큼 학문을 스스로 닦아갈 수 있니? 그러면 학문을 스스로 연마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세 번째 거예요. 선생님이 학업 역량을 빼서 방점을 찍는 학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번째 거거든요. 선생님은 대체로 학업 역량의 방점을 찍힌 학생은 세 번째 걸로 보거든요. 물론 네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포커스만 맞춰주면 되니까. 선생님은 대체로 세 번째 거예요. 잡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학생부에 등장하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새로운 지식을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에.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시킨 거, 동아리에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한 거예요. 학교에서 시킨 거, 동아리에서 한 건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죠. 내가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학생부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선생님이 학생부 그 학업 역량으로 찍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학생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3년 내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탁월한 거거든요. 궁금해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왜 선생님이 학업 역량을 자꾸 그 내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신 안 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은 내신 등급을 보지 않아요. 등급은 학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은 잘못된 정보를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내신을 안 봐요. 등급을 볼 수가 없어요. 등급을 본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평균 등급이거든요. A 학생 2.5고요. B 학생 2.0이에요. 누가 우수해 보여요? 2.0 당연히. 그죠? 근데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까요? A 학생은요.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해서 3학년 때 1등급으로 끝냈어.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으로 끝냈어요. 누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A요. 등급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내신 등급에 대한 신화를 버리세요. 대학은 그거 안 봐요. 왜요? 정보가 그걸 볼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신 등급과 전혀 상관없는 내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요. 지원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여러분 세대에서는요. 이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등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해서 20명인데 등급이 나와야 되냐? 1등급 1명, 2등급 1명.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선택 안 할래요. 그건 멍청한 짓이고요.
대학은 그렇게 등급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 과목은 등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수서수자가 어떻게 되느냐?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타 과목의 등급은 어떻게 되니? 등급 컵수는 어떻게 되니? 이 학생이 심화 과목을 어떤 과목을 수강했니? 이런 것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등급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갑 학생하고 을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갑. 당연하죠. 근데 학종에서는요? 아니에요. 왜요? 원점수 보면 되죠. 95점이 우수할까요? 93점이 우수할까요? 95점이 우수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 정시 전형. 이건 뭐예요? 실수. 학종은 실수를 걸러내기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둘의 우수함을 비교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등급은 아니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학업 역량은 단순하게 내신 성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학이 실제로 내신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지원한 전체 학생의 내신 평균을 봐요. 이건 숫자로 안 나오고 그림으로 나옵니다. 숫자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숫자로 보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거든요. 전체 지원자의 내신 평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황지고등학교에서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한 내신 등급, 평균 내신 등급이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수학이요. 학업 역량이 수학에 조금 꽂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뭘 보면 돼요? 수학과 관련된 교과 세특이나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근데 이 학생이 사회에 막 포커스돼 있어. 그러면 수학의 학업 역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성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종에서 인성이다, 학인 전발에서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질문: 착하면 대학을 갈까요, 못 갈까요? 난 황지고에서 가장 착합니다. 손 들어봐. 또 뒤에서 손 들겠지? 아무도 없어. 이건 뭐지? 착한 학생이 아무도 없다고? 충격적인데? 착하면 대학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줍니다. 어떤 대학도 착하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선생님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무식한 거예요. 인성이랑 인간성이랑 헷갈려 하는 거예요. 둘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인성은 평가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인성으로 봐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퍼스널리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캐릭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릭터가 얼마나 우수하냐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착해요. 전 성실한데요. 안 뽑아줘요.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황지고등학교에서 진짜 성실하게 학교 생활했는데요. 안 뽑아줘요. 왜요? 그건 평가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 저 착한데요, 전 성실한데요, 탈락. 웃기고 있네요. 탈락이에요. 그걸 왜 뽑아줘요? 인성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특성, 나의 특성을, 우수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거요. 네 번째 거요. 시작. 이게 뭐라고요? 캐릭터요. 네가 그런 캐릭터. 나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나의 은성이 우수합니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공적 합성은 사실 학인 전발 중에서 오해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뭐 해야 되나요? 의료봉사래요.
고등학생은 의료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 가요.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잖아요. 감옥 가요. 여러분들이 메스 들고 배 가르면 살인죄, 살인미수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냐고요. 가놓고 되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하게 해요? 의료행위를 해요? 큰일 나죠. 청소예요, 청소.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전공적 합성은 청소하는 능력이네요. 이게 얼마나 가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얄팍한데 어떻게 학종이 보여요? 나는 핵물리학자를 꿈꿉니다. 봉사활동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요. 안 들여보내줘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전공적 합성이 빵이네? 탈락. 이렇게 얄팍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은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합성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열적합성이라고요. 뭐라고요? 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 알려드린 거예요. 계열적합성이요.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가는 학생들, 저 흔히 말하는 선호대학 정말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요,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걔들은 무슨 축구학과 갔을까요? 전공적 합성? 웃기는 소리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남학생이니까 축구 동아리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작년에 고대를 보낸 학생이요. 축축축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축구 동아리 때문에요. 1학년 축구 동아리, 자율활동 3대상 축구 동아리. 축구에 미친 아름다운 녀석. 그래서 3학년 때 만났어요. 이 학생이 3년 동안 뭐 했게요? 축축축 동아리 하면서 뭐 했을까요? 너 포지션이 뭐니? 골키퍼요. 네. 보세요, 여러분. 골키퍼를 했던 그 학생이요. 5개 학기 동안 골키퍼를 했던 그 학생이요. 전공적 합성이 뭘까요, 도대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나의 진로 희망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자, 아들.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들, 일로 와봐. 너 골키퍼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라고 대답하겠죠. 그 중에 이제 이런 답변이 나와요. 뭐라고요? 선생님, 골키퍼는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축구 선수들이 어디로, 나 빼고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쳐다봐야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이 돼요. 뭘 쳐다보는 능력이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는 능력이요. 이걸 학문적인 계열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부르게요? 거시적 관점이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요? 거시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학과를 가야 되겠죠. 거시적인 걸 쳐다볼 수 있으니까. 어디요? 행정학과, 경영학과. 이건 고대 경영을 갔거든요. 그게 계열 적합성이에요. 이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내가 무엇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능력을 키웠다. 그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전 가능성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옆에 친구 한번 쳐다봐요. 잠재력이 있는 아이 같아요? 잠재력이 있어요, 얘가? 자고 있는데 무슨 잠재력이야? 자,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근데요, 잠재력이 있음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생부에 있는 이야기는 증명되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학종을 바라보는 입학사정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발전 가능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죠. 그럼 발전 가능성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네 번째 거예요. 시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 애썼네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는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을 하는 방법 정말 단순하게 물론 7단계 8단계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중에 정말 단순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A, B, C 입학사정관이요 각각 똑같은 학생부 100장을 들고 들어가요. 개별방으로 들어가요. 자 거기서 당신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20명을 뽑아오세요. 그러면 A 20장, B 20장, C 20장 뽑아오겠죠? 그리고 3명이서 만나요. 공통적으로 ABC 입학사정관이 공통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한 5명, 6명 나와요. 걔들이 1단계 통과해요. 이걸 상호주관성이라는 학문 용어를 쓰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이요. 다르게요. 누가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학생부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점 찾으세요. 황지고등학교는 1번 완벽한 학교입니다. 반응이 없네요. 2번 문제가 많은 학교입니다. 네, 선생님들 눈치를 보고 있군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왜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문제가 많거든요. 선생님 학교도 문제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예요. 잡으세요. 지금 팀을 꾸려서 친구랑 팀 짜가지고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한 학기 동안 파고드세요. 그래서 하나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했어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실패하고 성공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뭐 했는데요? 한계를 뚫으려고 노력해봤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 선생님 학교는 이제 이걸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자 학교의 문제점 찾을 사람 팀을 구성합니다. 한 20개 정도의 팀이 나와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학교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리고 막 이걸 몇 년 반복했더니 문제가 없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완벽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방법이 없네요. 웃기는 소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으로 나가면 돼요. 선생님 저기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가로수 잘 관리해서 대학 보내는 애들도 많아요. 선생님 저기 신호등이 좀 이상한데요. 연구해. 고민해봐. 어떻게 해결할 거야? 구의회에 들어가서요. 고등학생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택, 기록, 합격. 내가 속해 있는 문제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잠재력이 있는 학생. 증명했죠. 바꾸세요. 그러면 가요. 자, 학종의 평가 방식을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횡단평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학종을 자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정교한 전형이에요. 크로스 체크가 전부 다 되거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학종 준비한다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해요. 발표 수업 많이 하고 토론 수업 많이 하죠. 발표 수업 많이 했다. 이러이러한 발표를 해서 이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입학사정관들은 그 글을 읽잖아요.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러이러한 탐구를 해서 우수한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독서 칸으로 넘어가요. 클릭하면 독서가 나오거든요. 그 주제에 대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0%의 확률로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주제 내 이놈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복붙해서 발표한 거예요.
수준 떨어지는 발표를 했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발표한 거거든요. 거짓말. 얄팍한 발표. 아웃. 크로스체크를 계속해요. 그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이 학생이 진짜 이런 우수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게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단평가를 보면 정단평가는 당연히 이제 쭉 내려가는 거겠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우수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데 이건 조금 독특한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지금 연세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사례예요. 이 학생의 1학년 종합의견이요. 딱히 특별할 거 없죠. 차별화된 도전, 투철한 봉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고 딱히 뭐 특별할 거 없는 종합의견. 2학년 때요. 종합의견 딱히 특별할 거 없어요. 책을 좀 많이 읽었다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이 학생이 선생님하고 만났습니다.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꿈이 뭐니? 선생님 저는 패스트 패션 CEO가 될 거예요. 알죠? 어떤 건지? 유행을 선도하는 패스트 패션 CEO가 될 겁니다.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했던 거 똑같은 질문 던집니다. 자,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질문 던져요. 이 학생 땡땡땡이거든요. 아, 여학생이에요. 땡땡땡. 댄스 동아리. 3년 내도록 댄스 동아리. 연세대학교 간 학생이에요. 전공적 합성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 땡땡땡. 제일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 뭘까? 선생님 당연히 패스트 패션 CEO가 되려면 창의성이죠. 그럼 너희 학생부를 볼까? 1학년 때 뭐 했다고요? 차별화된 도전을 즐겼네요. 창의성이 있네요. 2학년에 뭐 했다고요?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했네요. 창의성이 있다라고 증명해 주셨네요. 3학년 때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전략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전략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일로 와. 땡땡땡. 지금부터 너랑 나랑 전략을 짠다. 너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주지. 수학책 들고 와. 오늘부터 너는 수학 선생님에게 가서 수학 질문 하루에 한 문제씩 한다. 그 대신 해설지에 없는 풀이 방법을 가지고 와. 그럼 이 학생은 뭐 하겠어요? 해설지에 없는 수학 문제 풀이 방식을 하루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학생 수학 성적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매일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생부의 맨 마지막에 학기 말에 이 학생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을 해야 돼요. 뭐가 기억날까요? 날 귀찮게 했던, 끊임없이 와서 귀찮게, 그리고 해설지에도 없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서 날 귀찮게 했던 이 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적어줘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고. 뭐가 있어요? 창의적인 접근을 하고. 그럼 이 학생은요, 3년 동안 선생님들이 창의성이 있다고 증명해 주셨죠.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우수하다. 우수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이게 종단평가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율활동은 학교행사, 세부활동, 학생의 역량 발휘, 그리고 교사평가 4단계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의 일부 내용을 갖고 온 거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로 입학사정관의 컴퓨터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왜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놈만 보인다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왜요? 평가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 평가 불가로 떨어져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 70%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의 70% 정도가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빈칸이 뭐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내용은 이 학생의 우수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불가이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렇다면
회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평가당할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평가 불가 불합격.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얘기가 있어야죠. 내가 활동한 것. 이게 있기만 하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1단계 통과해요. 진짜로요. 선생님이 지금 막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뭐 대체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학생은 6학종 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5개 정도밖에 안 붙어요. 되게 안타깝죠. 1개나 떨어지잖아요.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학이 뭘 원하는지. 이 프로그램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선생님 100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중에 1명한테만 적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 학생이 이걸 진짜 했거든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안 한 건 절대 안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와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 쳐다보면 이 학생이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앞부분이 되게 빈칸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클릭해서 봐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15명 복사한 거거든요. 세미나 팀 15명이 똑같은 내용. 그다음 맨 앞에는요. 100명이 똑같은 거 한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0명이 똑같은 걸 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개별 1명이 무엇을 했느냐. 다시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만 기록되면 돼요. 그것만 기록되면 1단계를 통과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빈칸이거든요. 나의 경쟁자는 대부분 다 빈칸이거든요. 빈칸만 아니면 돼요. 조금 대학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뭐 K대 그 K대 말고 또 다른 K대 있잖아요. 다른 K대에는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빈칸으로 안 나오고요. 아예 하이라이트 돼요. 형광펜 칠해서 나와요. 거기 그 밑에다가 잔인하게 숫자까지 적혀 있어요. 28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명수요. 우수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왜요? 26명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28명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우수함 따위가 어디 있어요? 걔는 그냥 탈락이에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스토리텔링, 나의 전략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 세부 행사에서 세미나 팀 활동을 하고 그래서 학생이 뭘 했냐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교사가 뭐라고 평가해 줬냐면요. 이 학생이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올해 고대 1단계를 통과한 일반전형 1단계를 통과한 선생님이 방송 찾아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이 학생 서울대 붙는다라고 정말 100% 확신했던 학생이거든요. 서울대 곧 발표 나니까 보자고요. 근데 이 학생 고대 1단계 통과했거든요. 내신 2.7 정도 돼요. 그 앞에 2.5 학생 떨어졌거든요. 2.7 붙었어요.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에요. 수업 시간에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읽었습니다. 책이 뒤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보고서 씁니다. 탐구보고서 쓰다 보니까 시사 관련된 내용 시사가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 난민 사태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영역이고 내가 지금 탐구보고서 쓰고 있는 영역이니까 궁금해서 또 찾아봐요.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내 길이 바뀌어. 그리고 다시 책을 읽고 다시 연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문제풀이 방과 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독서 방과 후 반드시 만드세요. 토론 방과 후 반드시 만드세요. 선생님 방과 후 학교 입력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방과 후 학교 입력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책을 읽었죠. 책 읽은 내용 뭐예요? 독서 활동. 책 읽으면서 내가 고민하고 선생님과 나눴던 이야기들 있죠? 그 내용 수업 시간에 발표, 교과서 획득. 얼마든지요. 그게 전략이라니까요. 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놈. 뭐 하라고요? 실천. 내가
배운 만큼 알게 된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즘 대학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걸 가지고 있는 학생은 1단계를 가볍게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떤 실천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암만큼 바꾼다. 요 컨셉을 가지고 자율활동을 좀 기록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 강원대학교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강원대학교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뭐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선언적인 명령이고요. 뭐 나와요? 저기 보면 밑에 보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나오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요. 학인 전발. 다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이 내용을 퍼센테이지로 조금 분류하는 대학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이거 크게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강원대학교 학종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이요. 맨 마지막에 경영회계학부 맨 마지막에 보면 뭐 나와요? 5등급 후반 학생이요. 5등급 후반 학생이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종으로. 얼마든지요. 3등급 학생이 좀 줄을 이루긴 하죠. 강원대 학생부 교과 얘기했죠.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대체로 3등급대입니다. 특별한 과 아니면 대부분 다 3등급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를 확정 지어야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정시 결과요. 지금 성적으로 가긴 좀 어렵겠네요. 그죠? 보니까 80점대 초반, 조금 아니면 70점대 정도까지 나오지만 대체로 100분위로 봤을 때, 평균 100분위로 봤을 때는요 80점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성적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건국대학교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최저 지원자예요. 9등급도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지원자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1단계 합격한 학생이요. 놀랍죠? 7.8이요. 작년에 선생님이 7등급 하나 보냈거든요. 네, 7.8이요. 합격한 학생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이게 불가능이에요. 근데 된다라고 도전하고 자신을 증명한 학생은 무조건 가능.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이 화면은요, 선생님이 남학생들한테는 꼭 강조하고 싶은 화면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시간. 우리는 지금 요쯤 가 있죠? 기말고사를 앞두고 요쯤 가 있어요. 선생님이 걱정하는 이유는 우린 곧 여길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알았죠? 꾸준하고 열심히. 선생님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꾸준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는 납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요, 납득했기 때문에 그 성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납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에요. 주먹 꽉 쥐고 이빨 꽉 깨물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죽기까지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적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리하다라고 하는 모든 환경들이 납득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고3 때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세상이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납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잘 키우고 있는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이에요.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영어로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정열적인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시오라는 단어의 똑같은 뜻이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인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요. 그 선택은 지금보다 나아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난과 힘듦이 따라올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고등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